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신부가 제 아내라는 것이었죠. 웨딩홀 입구에 서서 박진복은 손에 든 축의금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봉투 위에 금색 실로 수노인 축이라는 글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죠. 얼마나 많은 결혼식에 참석했을까요? 20번? 30번? 하지만 오늘의 결혼식은 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박진복의 가슴은 마치 두꺼운 무언가로 짓눌린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웨딩홀 안에서 흘러나오는 웨딩 마치 소리가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죠. 오늘 사연은 박진복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지? 진복의 머릿속은 아직도 1시간 전에 본 청첩장의 글자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신랑 이도혁, 신부 조은미. 그의 아내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25해 함께 살아온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진복은 웨딩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진복은 하객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샴페인 글라스들, 축하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귀에는 마치 다른 세계의 소리처럼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때였죠. 진복의 시선이 단상 위에 선 한 쌍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분명 그의 아내 조은미였어요.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무색하게 화려한 메이크업과 우아한 드레스. 차림의 은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옆에 선 남자는 진복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죠. 진복의 손에서 축의금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진복의 눈앞에서 지난 25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첫 만남, 결혼식,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진복이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되었죠. 3대째 내려오는 진복 한복점을 운영하는 그에게 아침 시간은 가장 소중했습니다. 바느질에 집중하기 좋은 고요한 시간이었으니까요. 52의 나이가 무색하게 진복의 손놀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대를 이어 전해진 바느질 기술은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여보, 아침 준비됐어요. 아내 조은미가 부엌에서 불렀죠. 진복은 바느질을 마무리하고 일어났습니다. 작업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하는 그의 눈에 거실 한켠에 놓인 여행 가방이 들어왔어요. 은미는 테이블 위에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무언가를 휴대폰으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또 서울 가? 진복이 물었어요. 은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3일간 인플루언서 마케팅 심화 과정이 있어요. 진복은 한숨을 내쉬었죠. 최근 몇 개월간 은미는 주말마다 서울로 향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50에 가까운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아내의 변화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진복은 묵묵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인플루언서가 뭐가 그렇게 좋은데? 나이도 있으신 분이. 진복의 말에 은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나이가 있으면 꿈을 가질 수도 없나요? 박진복 씨는 항상 그래요. 내 꿈을 무시하고 전통만 고집하고. 은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진복은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에 은미라면 하지 않았을 말투였죠.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밥을 입에 넣었어요. 한복점도 SNS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하지만 당신은 항상 우리 가게는 입소문으로 충분하다고만 하죠. 그래서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은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진복 한복점의 매출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감소했어요. 젊은 층은 한복에 관심이 없었고 기존 고객들도 하나둘 새로운 브랜드로 옮겨갔죠. 하지만 진복에게 SNS는 여전히 낯선 세계였습니다. 알았어. 내 말이 맞아. 내가 변화를 두려워했던 것 같아. 진복의 순순한 인정에 은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녁에 올게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은미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집안에 정막이 흘렀죠. 진복은 창가로 다가가 은미가 택시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차림새가 문득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화려한 메이크업에 비싸 보이는 옷차림, 그리고 어제 본 적 없던 명품 가방까지. 비싸 보이는 가방을 든 은미의 모습이 진복의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대체 인플루언서 수업에 저런 가방이 왜 필요하지? 의문을 품었지만 진복은 곧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중년의 위기라는 게 이런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작업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은미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검은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하고 서울에서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명품 가방이나 옷을 들고 왔죠. 카드 청구서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진복이 물으면 인플루언서는 이미지가 생명이에요라며 웃어넘겼어요. 어느 날 진복은 은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호텔 로비,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 앞에서 찍은 은미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댓글에는 언니 너무 럭셔리해요. 패션 센스가 대단하세요. 같은 말들이 달려 있었죠. 진복은 그제서야 아내가 말하는 인플루언서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이었어요. 의심은 조금씩 커져갔지만 진복은 아내를 믿기로 했습니다. 25년을 함께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어요. 은미의 주말 서울행은 계속되었고 가끔은 워크숍이라며 2, 3일씩 집을 비우기도 했죠. 진복은 그런 날이면 혼자 저녁을 먹으며 텅 빈 집에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진복은 거래처 납품 일정 때문에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앞에서 내린 그는 우연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은미가 모르는 남자의 외제차 조수석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호텔로 들어갔어요. 진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복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죠. 본능적으로 그는 호텔 로비에 들어가 은미와 그 남자를 뒤쫓았습니다. 로비 구석에 숨어 지켜보니 그들은 친밀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진복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리 없어. 진복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신을 차린 그는 거래처 미팅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은미에게 전화가 왔죠. 여보, 오늘 워크숍이 길어져서 내일 아침에 들어갈 것 같아요. 진복은 묵묵히 알았어라고만 대답했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그날 밤 진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변심 혹은 더 나쁜 상황을 상상하며 뒤척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은미는 피곤한 기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워크숍이 정말 힘들었어요 라며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말했죠. 진복은 그녀의 거짓말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대신 은미의 가방에서 떨어진 영수증 한 장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강남의 웨딩숍 영수증이었어요. 진복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은미의 여행 가방을 뒤져보았죠. 드라이클리닝 태그가 붙은 웨딩드레스 샘플 사진과 웨딩홀 팸플릿, 그리고 모르는 남자와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사진 뒷면에는 도혁 오빠와 함께 2024년 2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복은 더 이상 홀로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는 오랜 친구이자 동창회 회장인 양철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철수는 동네에서 스마트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들은 소주 한 병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철수는 진복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진복은 발견한 증거물들을 모두 꺼내 보였죠. 근데 이상한 건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결혼 준비를 하는 것 같다는 거야. 웨딩드레스, 청첩장 샘플. 이건 불륜을 넘어선 것 같아. 철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는 잠시 고민하다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말 안 했는데 불륜 탐지 앱을 개발하고 있었어. 스마트폰 수리점 하면서 그런 요청이 많아서 내 경우에 한번 써볼래? 진복은 철수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은미의 휴대폰에 몰래 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은미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죠. 진복이 알던 그대로 생일 6자리였습니다. 앱 설치 후 며칠이 지났어요. 철수의 앱은 은미의 위치, 통화 기록, 문자 내용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은미는 매주 같은 호텔 웨딩홀을 찾았고 도혁 오빠라는 사람과 수백 통의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혁 오빠 결혼하면 박진복 재산의 절반은 내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내 보험금으로 내 빚을 해결할 수 있어. 그 촌놈은 모를 거야. 진복은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모종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철수는 이 도혁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도혁, 쉰즈음 되는 건설회사 전무라네. 근데 회사는 부도 직전이고 정가도 있어. 사기죄로 2번이나 처벌받았대. 진복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내가 사기꾼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은미도 그 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GPS 좌표가 매주 같은 웨딩홀을 가리킨다는 거야. 마치 결혼 준비를 하는 것 같아. 철수의 말에 진복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법적으로 현재 결혼 상태인 사람이 어떻게 다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철수가 설명했어요. 아마 은미 씨가 너와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거짓말했을 거야. 아니면 이혼 절차를 몰래 진행했거나. 진복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정확한 증거를 모아서 그들의 계획을 막아야 해.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도울게. 근데 일단 웨딩홀 정보부터 알아보자. 그들은 GPS 기록을 따라 강남의 호화로운 웨딩홀을 찾았어요. 프런트 데스크에서 예약 정보를 살펴보니 정말로 이도혁 앤드 조은미의 결혼식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한 달 후였어요. 진복의 다리에 힘이 풀렸죠. 철수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진복의 눈에 결연한 빛이 서렸어요. 그 결혼식을 막아야지.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내가 도울게. 근데 단순히 난입해서 소란 피우면 너만 불리해져. 철저한 작전이 필요해.
두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철수의 도움으로 진복은 웨딩홀 스태프로 위장 취업했습니다. 주말마다 서빙 보조를 하며 내부 시스템을 파악했죠. 동시에 철수는 이도혁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쳤어요. 이 자식, 전 회사에서도 투자금 빼돌려서 잘렸대. 그리고 전처가 둘이나 있었어. 둘 다 재산 분할 후 이혼했고, 진복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철수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은미 씨와 결혼하려는 이유가 있어.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 채권자들이 쫓아다니는데 보험금이랑 재산 분할로 빚을 갚으려는 거야. 진복의 가슴이 분노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은미의 휴대폰 문자를 더 조사하던 중 그들은 놀라운 계획을 발견했죠. 도혁 오빠 그 촌놈을 결혼식에 초대해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면 정신적 학대로 고소할 수 있어. 그럼 이혼 재산 분할에 더 유리해. 은미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어떻게 초대해요? 도혁 오빠 동창회 명목으로 하면 되지. 그 양철수라는 친구가 동창회장이라며 그 이름으로 가짜 청첩장을 보내. 은미와 도혁은 진복을 결혼식에 초대해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들은 철수의 이름을 도용해 가짜 청첩장을 준비하고 있었죠. 철수는 분노했습니다. 이 개자식들, 내 이름을 도용하다니. 더 철저하게 복수해야겠는데? 진복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은미를 구해야 해. 그녀가 사기꾼의 소나기에 빠졌어. 철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야, 너 미쳤어? 그 여자가 널 배신했다고. 넌 그냥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해야. 진복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야. 배신당했다고 해서 그냥 악당의 소나기에 넘겨줄 수는 없어.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은미의 꿈을 무시한 것도 사실이야. 내 방식대로만 살기를 강요했으니까.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눈을 반짝였습니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사실 나도 몇 가지 계획이 있어. 철수는 휴대폰을 꺼내 증거 파일들을 보여주었어요. 이 자료들을 결혼식 도중에 공개하면 어떨까? 하객들 앞에서 도혁의 정체를 폭로하는 거야. 계획은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진복과 철수는 은미와 도혁의 모든 대화, 도혁의 범죄 이력, 그리고 그들의 계획을 담은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죠. 결혼식 당일 아침, 진복은 철수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대박 테마 웨딩. 오늘의 주인공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석해 주세요. 진복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은미와 도혁이 보낸 가짜 초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알지 못했죠. 봄바람이 살랑이던 토요일 오전, 박진복은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바로 잡았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언뜻 보기에 평범한 하객 같았지만 주머니 속 USB에는 폭탄급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죠. 여보, 당신이 차린 함정에 내가 들어가 줄게. 하지만 결과는 당신이 예상한 것과 다를 거야. 중얼거리며 진복은 차에 올랐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무리 준비했다고 해도 25년간 함께한 아내의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마음은 복잡할 수밖에 없었죠.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웨딩홀에 도착한 진복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화려한 장식과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은 그가 3대째 운영하는 작은 한복점과는 너무도 다른 세계였죠. 로비에 서서 은미가 동경하던 세계를 바라보니
그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보가 왔구나. 철수의 목소리에 진복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수는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어요. 웨딩 촬영 스태프로 위장한 것이었죠. 준비됐어? 진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의 한쪽 구석으로 가서 작전을 최종 점검했어요. 채권자들도 연락했어. 그들도 곧 도착할 거야. 철수의 말에 진복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그건 계획에 없었잖아. 철수가 씩 웃었어요. 즉흥적으로 추가했어. 도혁에게 돈 빌려준 폭력 조직의 익명으로 결혼식 정보를 흘렸지. 우리 공연이 더 재밌어질 거야. 진복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철수의 행동이 과하게 느껴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그때 로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진복과 철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딸이 오늘 결혼한다고? 은미의 어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옆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의 은미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진복은 그들에게 다가갔죠. 장인어른 장모님. 은미의 부모님은 진복을 보고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자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장인어른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복은 쓴웃음을 지었죠.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당신 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행사예요. 장모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그녀는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딸, 내가 오늘 알았어. 우리한테는 친구 결혼식에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왔더니 이게 무슨 짓이야? 장모님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죠. 장인어른도 이제야 상황을 이해한 듯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진보가 미안하네. 우리도 몰랐네. 진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두가 속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진복은 간략히 은미와 도혁의 계획 그리고 도혁의 정체를 설명했어요. 은미의 부모님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사기꾼에게 넘어가게 할 수 없어요. 장모님의 결연한 목소리에 진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치 못한 동맹이 생긴 셈이었죠. 그때 웨딩홀 안에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복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어요. 철수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죠. 이제 시작이야. 내가 영상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을게. 넌 자연스럽게 하객으로 들어가. 진복은 심호흡을 하고 웨딩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은미의 부모님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웨딩홀 안은 화려한 꽃장식으로 가득했어요. 하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진복은 가장 뒷줄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죠. 그의 시선은 단상 위 신랑 대기석에 있는 이도혁에게 고정되었어요. 도혁은 쉰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세련된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객들과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여장부 같은 여성 하객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리기도 했죠. 진복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신랑 신부 입장합니다. 사회자의 경쾌한 목소리와 함께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미가 입장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팔에는 도혁이 끼어 있었죠. 은미의 얼굴에는 진복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진복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아내의 표정이 너무나 진실되게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녀가 정말로 도혁을 사랑하게 된 것일까? 순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의 문자 내용을 떠올렸어요.
이것은 사랑이 아닌 계산된 계략이었습니다. 은미와 도혁이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사회자가 결혼식의 시작을 알렸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랑 신부의 서약이 진행됩니다. 은미와 도혁은 마주보고 서서 서약을 준비했어요. 진복은 주머니 속 USB를 꽉 쥐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사랑하는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의 말이 계속되었지만 진복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은미의 모습만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는 은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죠. 진복이 알던 소박한 아내가 아닌 세련되고 화려한 도시 여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혹시 이 결혼에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사회자의 의례적인 질문에 진복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왔죠. 그가 막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웨딩홀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이도혁?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결혼식이나 올리고 있냐? 서너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웨딩홀로 들이닥쳤어요. 하객들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이 웨딩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기꾼 새끼 잡아라. 난입한 남자 중 하나가 소리쳤어요. 도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그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은미는 혼란 속에서 객석을 둘러보다가 진복을 발견했어요.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진복 씨? 은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묻어 있었어요. 진복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은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죠. 그래, 나야. 내 남편. 진복의 차분한 목소리에 웨딩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도혁은 경악한 표정으로 은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라고? 당신이 미혼이라고 했잖아. 도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은미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공포와 당혹감이 읽혔죠. 진복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모두에게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군. 철수가 재빨리 영상 담당자에게 다가가 USB를 건넸습니다. 잠시 후 웨딩홀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도혁의 전과 기록, 부도 직전의 회사 상황, 그리고 은미와 나눈 대화가 공개되었습니다. 결혼하면 박진복 재산의 절반은 내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내 보험금으로 내 빚을 해결할 수 있어. 그 촌놈은 모를 거야. 도혁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죠. 이어서 은미의 인스타그램 사진들과 실제 상황을 비교한 영상이 나왔어요. 렌털 명품들, 가짜 생활, 그리고 사기 결혼 계획까지. 도혁은 달아나려 했지만 채권자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조작된 영상이라고요. 도혁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수가 준비한 증거는 너무나 완벽했어요. 은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펼쳐졌어요. 이때 은미의 부모님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이 배은망덕한 딸, 내가 어떻게 25년 동안 너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이럴 수 있니?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인어른도 고개를 저으며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어요. 도혁은 채권자들에게서 빠져나와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도혁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도혁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도혁은 저항하며 소리쳤습니다. 은미 씨, 날 버리지 마. 내가 돌아올 테니 기다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은미는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진복은 천천히 은미에게 다가갔어요. 웨딩홀은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고정되었죠. 왜 그랬어? 부족했던 게 뭐였어? 진복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분노보다는 슬픔과 의문이 깃든 목소리였습니다. 은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죠. 당신은 항상 전통만 고집하고 내 꿈을 무시했어. 나도 누군가가 되고 싶었다고. SNS에서만큼은 나도 빛나는 사람이었어. 은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좌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복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솔직하게 말해주지 그랬어? 내가 언제 내 꿈을 막았니? 은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죠. 진복은 주머니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은미에게 건넸어요. 이혼 서류야. 내 마음대로 해. 은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넘기던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뒷면에는 계획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복 한복점 SNS 마케팅 전략 전통과 현대의 만남. 이게 뭐예요? 은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복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우리 한복점에 그런 재능이 필요했어. 나는 SNS라는 걸 잘 모르니까.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어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은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우리 사이는 끝났어.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비즈니스 파트너로 새 출발을 할 수는 있을 거야. 진복의 제안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은미의 부모님도 의아한 표정이었죠. 왜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배신했는데. 은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진복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어. 내가 왜 변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아. 나도 내 꿈을 무시한 책임이 있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인플루언서로서의 삶이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부부로서가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로. 은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철수가 진복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죠. 너무 관대한 거 아니야? 진복은 미소를 지었어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야. 그저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거지. 경찰이 은미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조은미 씨, 중혼 미수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진복이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중혼은 성립되지 않았고 사기 혐의는 이도혁이 주도한 것이니 그쪽을 조사해 주세요. 경찰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복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너는 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하지만 그것이 꼭 감옥일 필요는 없어. 은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어요. 혼란스러운 결혼식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은미는 부모님과 함께 돌아갔어요.
진복과 철수는 웨딩홀 밖으로 나왔습니다. 괜찮아? 철수가 물었어요. 진복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한 달 후, 진복 한복점은 큰 변화를 맞이했어요.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전통적인 한복점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매장 한쪽에는 SNS 촬영을 위한 포토존이 마련되었고, 다른 쪽에는 젊은 디자이너들의 모던 한복이 전시되어 있었죠. 진복은 컴퓨터 앞에 앉아 온라인 주문 현황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최근 한 달 사이 매출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죠. 안녕하세요. 은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메이크업과 사치스러운 옷차림 대신 단정한 차림새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왔구나. 진복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이미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죠. 새 콘텐츠 기획안을 가져왔어요. 은미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복 한복점의 SNS 마케팅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의외로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더 인기를 얻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새 출발하는 중년의 도전이라는 콘텐츠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죠. 어떻게 지내? 진복이 물었어요. 은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사회봉사도 시작했어요. 노인복지센터에서 SNS 교육 봉사를요. 진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불편함 대신 조용한 존중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도혁은 징역 3년 선고받았대요. 은미가 말했습니다. 진복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야.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랄게. 은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 거예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들의 대화가 끝나고 은미가 가게를 나섰어요. 진복은 창밖으로 그녀가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스쳤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죠. 저녁, 진복과 철수는 동네 포차에 앉아 있었어요.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진복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두 사람이 잔을 부딪히는 순간 옆 테이블에서 수상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 내일 서울 워크숍 간다고 했지? 늦게 올 거야. 진복과 철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철수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탐정사무소 차려볼까? 진복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사건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진복과 철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